네, 안녕하세요. 교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강의 주제가 요즘 정신과 예약이 풀로 꽉 찬 이유. 네,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요즘에 좀 부쩍 들어서 이제 뭐 코로나 팬데믹 이제 사태 이후에 정신과라든가 상담센터 같은 데 찾아가신 분들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요즘 뭐 남녀 커뮤니티, 대형 커뮤니티를 가보시면 뭐 관련해서 글도 많고 뭐 갔다 온 얘기들도 많고, 그래서 뭐 정신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다, 답답하다, 우울하다, 무기력하다, 또 미래가 막막하다, 정서적으로 좀 우울한 것 같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져서 요즘에 뭐 정신과 예약이 하러 갔더니 뭐 예약이 한참 밀려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최근에 일련의 어떤 그 흐름들을 가지고서 상미학 채널에 찾아오신 분들이 주로 이제 성격이라든가 대인관계, 어떤 자기의 감정 조절 이런 관련한 뭐 대인관계를 베이스로 한 자기개발적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행복한 부분들, 그리고 대인관계적으로 좀 만족스러운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하는 이야기들 풀어보는 어떤 하나의 그 실타래, 출발 지점으로 제가 정신과 상담,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요즘 정신과 예약이 풀로 꽉 찬 이유,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또 관련해서 또 제자분이 저한테 메일로 커뮤니티에 이제 올라온 어떤 댓글이 많이 달린 글을 하나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글이 조금 길어서 제가 전체를 다 읽어드리긴 좀 힘들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제목이 불안증으로 오늘 정신과 갔거든, 약간 이렇게 가볍게 올린 제목이고, 내용은 일단 이 사회성이 좀 없으신 분이시고, 이 글쓴이신 분이, 그리고 뭐 약간 좀 말이 좀 많고, 스스로도 내가 성인 ADHD가 아닐까, 약간 이런 뭐 의심, 이런 거 좀 느끼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가정불화, 뭐 우울증, 무기력, 뭐 회사도 길게 못 다니고,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정신과 상담을 받아서 얘기를 했더니 항우울제랑 조현병 약을 처방해 줬다고, 깜짝 놀랐다고. 엥? 내가 조현병임? 이러면서 나 조현병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뭐 항우울제랑 뭐 심지어는 뭐 졸피뎀처럼 수면제도 이렇게 좀 처방해 주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건가 놀랐다고 얘기하면서 그 끝 말미에, 글 말미에 좀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어서 아마 저한테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담을 했는데 의사가 공감을 안 해준다. 자기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해준다. 그냥 진짜 우울한데, 근데 이게 공감을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제 밑에 이제 갔다 오신 경험이 많은 이제 커뮤니티 사람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기를, 이제 그 요즘 뭐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래도 정신과 상담은 처음 받으신 분 같아요. 근데 이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신과든 무슨 과든 다 병원에 가서 의사분들한테 진료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다리가 다친 거든 배가 아픈 거든 그거를 꼭 정신과 상담하고 별개의 부분으로 보지 말고, 즉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그냥 뭐 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내가 병원에서 의사하고 어떻게 접촉을 했나 이걸 살펴보시면 이해가 편한 게, 여러분들 배가 아파서 가시든 다리가 아파서 가시든 의사 한 분하고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얘기한 적 있으세요?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글 쓰신 분들은 이야기도 잘 안 들어주고 뭐 공감도 잘 안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뭔가 가서 마음의 치유를 받고 자기 이런 좀 힘든 거를 좀 없애주고 이런 상담을 기대하고 갔더니 털렁 약만 지어주더라 이거죠. 근데 이제 다른 것들, 다른 질병들하고 신체적 질병들하고 마음의 질병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정신과 상담이라는 게 제 제자분들 중에도 정신과 전문의가 계시고 다른 닥터분들도 2분 계시지만, 이 의료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회장님을 1:1 의료 서비스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기본적인 의료 시스템과 그 위에서 이제 영리 목적, 반 정도는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이제 닥터 일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한 분당 많은 진료 시간을 할애해 줄 수가 없어요. 이제 가장 쉽게 이제 이해하시자면 대학병원 같은 데 가서 이제 뭐 특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무슨 교수님 뭐 명의로 소문나신 분들한테 가서 특진 받으시면, 저도 개인적으로 좀 오래된 지병이 있어서 한양대 병원 가서 이렇게 진료 받으면 한 2, 3분 얘기하면 오래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면 워낙 사람들이 많고 바쁘시니. 근데 뭐라고 불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깥에 환자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고 예약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그분들이 막 화장실 갈 틈도 없이 너무 바쁜 걸 아니까 환자 입장에서도 아니 왜 이게 성의 없이 이렇게 왜 얘기를 요거밖에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정신과 상담도 굴러가기 때문에, 이런 정신과 상담은 이제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뭔가 이제 막 누구 붙잡고 한참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하고 뭐 힘든 얘기하고 뭐 충분히 대화를 주고받고 뭐 이런 걸 기대하고 갔다가 속된 말로 약간 홀딱 깨기도 하죠. 이건 뭐지? 뭐 거의 약국이잖아, 약국.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 편두통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편두통 약 하나 드려요? 그럼, 예,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약 줘서 주는. 이건 무슨 거의 약국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아, 그래? 하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뭐 심리학이라든가, 뭐 정신병리학, 뭐 임상심리학, 또 이렇게 대인관계 관련한 이런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감정조절, 뭐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번 방송을 통해서 뭐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셔도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신과 상담도 한국에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보건 의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또 수많은 환자가 있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대부분 상담이라는 치료 메커니즘을 갖고 환자한테 개선에 도움을 주긴 좀 힘듭니다. 물론 지금의 정신건강의학도 상당히 발전됐고 많은 어떤 임상의 데이터도 쌓여 있고, 그분들 뭐 다 의대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그 위에 뭐 인턴 과정, 전문의 수련 과정 다 거쳐서 거기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상담을 할 수 없거나 못하거나 관련한 지식이 없거나 또는 정성이 없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시스템 자체상, 그래서 사실 지금 정신과는 그냥 약물 처방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중독 치료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이런 뭐 약간 이런 중독 치료를 중심으로 한 정신병 같은 경우는 입원 치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약간 뭐 이렇게 상담, 힐링,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약간 이건 뭐지 이렇게 조금 예, 당황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보건 의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정신과 치료는 대부분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 90% 이상 약물 치료. 그러니까 잠깐 들어보고 오래 내용을 들어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기전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살아온 배경이나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분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이분이 정확하게 어떤 그 정신과적 질병의 진단 구분명에서 이 정도면 질병으로 진단할 만하다. 그리고 그 진단명은 무엇이다. 그런 걸 판단하는데 무슨 검사를 하고 뭐 이런 것까지도 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분이 호소하고 있는 증상으로 볼 때 어떤 증상이고 어떤 유의 힘듦을 호소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뼈였는지 부딪힌 건지 뭔지 이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프세요? 통증 있으세요? 움직일 수 있나요? 다리 움직여 보세요. 아, 그러면 요건 뭐 좀 붓기가 있으니까 붓기를 빼야 되겠네. 이렇게 지금의 증상을 약간 좀 증상적으로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약물을 처방하기 위한 그 사전의 어떤 정보 정도 얻는 그런 개념이지, 상담을 통해서 당신한테 어떤 찾아온 내담자, 병원이라면 환자가 되겠죠. 이런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일으키려는 상담 치료의 목적으로 이야기를 듣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약물 처방을 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어디가 아파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가 아파서 저렇다, 저기 가서 아파서 저렇다, 아무래도 이것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는 자체가 약국에서 해주는 기본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약국은 그냥 약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디가 아프니까 무슨 약을 주기 위한
어떤 약을 줘야 하나는 약의 처방을 위한 판단을 위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지금 약물을 처방해 주는 게 이제 약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물을 이제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약사한테 가서 할 얘기를, 저 머리 아파요, 두통약 주세요. 저 우울해요, 우울약 주세요. 예? 잠이 안 와요, 수면제 주세요. 이 이야기를, 약사한테 할 이야기를 그저 그냥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일반인들, 아주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어떤 뭐 신경증적 반응들, 뭐 소위 얘기하는 환청, 환시, 약간 조현증적 반응들, 약간 이런 즉 심각한 정신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런 병리적 질병을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우울감, 무력감, 정서적 괴로움, 예, 이런 거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정신과에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할 때 대부분은 한 8, 90% 이상은 그냥 약물 처방, 약물 처방 받으러 정신과 가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한 15%에서 10% 정도가 일부의 중독 증상을 가지신 분들, 이제 입원 치료하는 것들, 이게 이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일반 분들이 이런 정신과 상담의 이제 기본이 되는 정신병리학, 임상심리학, 이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정보들이 없이 대중서적, 자기 개발 코너에 꽂혀 있는 조금은 마일드한 버전으로 나온 대중심리학 서적 또는 웹상에 떠돌아다니는, 요즘도 뭐 많이들 아시잖아요. 뭐 ADHD 정도는 다 들어보셨고, 예? 번아웃 이런 것도 일반인들이 쓸 정도가 돼서, 그게 듣다 보니까 뭔가 약간 상담을 하고 힐링을 받고 내 이야기를 꺼내고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관련해서 무슨 따뜻한 위로를 해주고 뭐 어떤 해결의 어떤 솔루션의 방법을 제공해주고, 약간 이렇게 상담을 통한, 대화 상담을 통한 치료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일부 분들은 정신과에 가기도 하시고, 또 이게 꼭 정신과에만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서 이런 똑같은 메커니즘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힘든 감정을 해소하려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죠. 그래서 이 분들의 이해를 잘 못하시면 대인관계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요즘 정신과 예약이 풀로 꽉 찬 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고 싶어 하시는 대인관계란 것과 여러분들의 바람과 무관하게, 원래 대인관계는 역사 이래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성적 개념으로 오래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잘 못하시는 분들, 소위 제가 이제 줄여서 대인관계 어린이, 요즘 무슨 뭐 헬스는 헬린이, 골프는 골린이, 뭐 이런 것처럼 제가 이제 줄여서 대인관계를 잘하고 싶지만 아직 뭐 이렇게 잘하지 못하고 경험이 부족한 그런 대인관계 어린이 분들을 제가 줄여서 관린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관린이 분들이 잘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대인관계와 실제 대인관계가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많이 다른 이유 때문에 요즘 정신과 예약이 풀로 꽉 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관린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관린이 분들이 바라는 대인관계가 뭘까? 이걸 이해해 보자면, 쉽게 얘기하면 쓰기는 대인관계라고 쓰고, 그래서 친구, 연인, 동료, 지인, 가족이라고 이렇게 쓰지만 읽기는 뭐라고 읽는 게 관린이들이 생각하는 대인관계냐면 바로 내 편. 내 편이 대인관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자기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해줄 사람들을 그걸 찾는 거죠. 근데 사실 내 편을 만들고 내 편인 게 대인관계가 아닌데, 뭐 이제 제 방송을 듣거나 이 상명학 강의를 이제 오래전부터 들어오신 분들, 원래 뭐 기존 고참 학인 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제가 자주 강조해 드렸으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언젠가부터 우리의 머릿속에 사회적인 일반화의 상식 또는 일반화된 사상적 가치관을 통해서 조금씩 오염된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인 게 PC, 정치적 올바름, 그 다음에 힐링 사상들.
다양성 존중, 다 좋은 부분들인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교묘하게 변질해서 사람을 조종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서로 갈라치게 하고 혐오 문화를 만들려는 사람들이 주입한 어떤 뒤틀린, 쉽게 하면 유사 PC, 유사 힐링, 유사 다양성 이런 가치들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게 된 영향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정신과 상담에서 지금 관리니 분들이 바라는 대인관계적 부분들 또는 지금 관리니 분들이 바라는 이런 심리치료, 마음 힐링 이런 개념으로 정신과에 가게 되면 정신과에서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나중에 뭐 어떤 정신과 의사분이 듣고서 화를 내실지 모르겠지만 뭐 이건 엄연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성형을 하러 가는 사람의 그 입장 차이로 제가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 여기 성형을 해서 이뻐지고자 하는 여자분이 계시고 성형을 해주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성형외과 의사는 본인이 경험도 많고 실력도 많이 쌓여있고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눈 수술을 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자긴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도 조금의 부끄러움 없이 너무너무 이쁜 눈을 만들어줬어. 근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뭐 누가 컴플레인을 걸어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의료사고라고 소송을 걸어오거나 이런 일들이 안 생기냐 하면 생깁니다. 왜? 의사가 아무리 내가 이 수술을 잘했고 이쁘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 나는 이런 눈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볼 때 내 눈은 이 눈은 이쁘지 않다. 내 눈이 너무 지금 좀 못생기고 내가 너무 눈이 이상하고 성형 괴물 같다. 당신이 내 눈을 망쳤다. 이렇게 불만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런 미적인 기준에서의 정확한 기준이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자기는 약간 자연스럽고 쌍꺼풀이 안 보이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눈을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줘도 막 뭐 무슨 지렁이가 한 마리 들어가 있는 것처럼 두껍게 해서, 물론 일반적으로 봤을 땐 눈이 아주 크고 이쁜 눈이라도 이 사람이 바라지 않은 그런 눈을 만들어주면 당연히 환자는 화를 내고 당신이 내 눈을 망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바로 있는 이런 관점의 차이, 미적 관점의 차이처럼 마음의 치료를 원하는 관점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 나는 분명히 당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 치료 효과도 있고 치료도 해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 상명학을 오래 배운 학인 중에도 정신과 의사분이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전대의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저 전통의 중국의 학문인, 중국의 대인관계 기반의 이제 인문 학문인 상명학을 가리키는 사람일 뿐이지, 그래서 뭐 제가 상명이 무조건 짱이다, 뭐 현대의학, 뭐 정신과, 뭐 이런 것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충분히 다른 학문과의 비교 또는 어떤 검토, 타당성을 통해서 상명학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현대의 정신건강의학을 기반으로 한, 지금 요즘에 정신과가 명칭도 바뀌었잖아요. 정신건강의학과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학문적 기반으로 하고 수많은 임상의 데이터도 있고 다 진료부터 시작해서 치료의 효과, 치료의 모델까지 충분한 과학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정신과 상담의 효과가 있느냐? 당연히 있죠. 학문적 기반이 있냐? 당연히 있죠. 그래서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 일어나냐? 당연히 개선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건 정신건강의학이라는 학문과 정신건강의학자 또는 정신건강의, 그러니까 저희 얘기하면 정신과 전문의의 패러다임일 뿐이고, 이쪽에서 바라는 마음의 치유가 다른 관점이라면, 그리고 제가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나는 이런 식의 치유를 바래요 하는 관점을 제가 이해하는 생각에서, 이해하는 제3자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과에 찾아가서 원하는 그 마음 치료 효과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마음의 치료를 바라는 사람들이 점점 더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정신과 얘기 풀로 꽉 찬 겁니다.